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과연 체코 원전 세일즈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던 것이냐, 정치권에 상당한 물음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국회 산자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모시고 자세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의원님 마이크를 조금 더 네. 가까이 대주시고, 예, 좀 더 세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시청자 아이고, 여러분들께서 처음이라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네. 예, 저 카메라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저희가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뜨거운 연대의 인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간략하게 예,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취재 편의점 애청하고 있고요. 아, 곧 정말요? 1년 되시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예. 미리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 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기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오자마자 이제 원전이라든지 액트지오 유전 개발이라든지 저희 이제 산자위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를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관련한 이슈들을 여기 저희 취재 편의점 그 애청자분들에게도 자주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의원님 너무 반갑다는 인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이제 곧 이어서 기자회견, 예, 바로 또 가셔야 돼가지고 현안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체코를 지금 왜 가는 걸까? 근데 원전 세일즈 때문이다. 그리고 가서 뭔가 큰 성과를 얻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어제 나온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그리고 국내 언론이 상당히 세게 보도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 체코에서는 이 확실한 게 없다. 그러면은 무슨 성과가 있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 저희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보도 말씀하신 그런 보도를 봤을 때 뭐 이번에 원전 그 수주 때문에 방문한다. 그리고 이번에 원전 계약을 뭐 확정 지을 수도 있겠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하니까 혹시나 생각했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역시나 사실 가기 전부터 그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저희 상임위가 열렸을 때 첫 회의에서 그때가 7월이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 산업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내년 3월 달에 최종 계약이 된다. 지금 현재는 한수원이 이제 그 수주한 회사가 한수원이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처하고 구체적인 계약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네네. 네, 그래서 계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뭐 언론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계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쟁점도 있고 또 이게 정말로 국익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2달 만에 대통령이 가면서 뭐 이번에 원전 그 건설 계약을 확정 지을 수도 있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 딱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제 체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뭐 물론 그 최종 계약서가 그 다른 대안은 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 이제 정부에서 말하기도 했지만 네. 체코에서는 뭐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엔 확실한 것이 없다 네. 얘기했고 더 그 긴 버전을 보면은 예. 뭐 미국과의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롭다. 그 예.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지만 어떤 나쁜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나쁜 시나리오도 예,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예. 뭐 물론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예, 생각한다. 예.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말을 붙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체코 네. 대통령이 이런 워딩을 했다는 것은 네, 그렇죠.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은 건데 그것은 바로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의 그 원청 기술을 네네. 가졌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우리나라 한수원을 상대로 그 기술에 대한 뭐 보존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부터 이게 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코에서도 딱히 뭐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네. 조금은 이제 너무 나아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그만큼 이 법적 분쟁이 좀 작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이 계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이 좀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예. 계약을 못한다까지는 아직은 사실은 너무 성급한 얘기일 것 같아요. 예, 근데 계약 가능성은 있는 네, 거다.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높고 상대방의 주장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야 될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원전 잭팟이 터질 거다라는 기대가 사실은 지난번에 영일만 석유 때부터 뭔가 몽글몽글 피어나왔던 네. 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그 아랍에미레이트 UAE 그 바라카 바라카 원전 때 규모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한겨레 보도인데요. 그 지금 우리는 아니다. 한수원에 이미 기술 자립을 했다. 우리 기술로 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웨스팅하우스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분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좀 손익계산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물론이죠. 그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네. 우리가 100% 인정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2009년에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할 때 네. 그때부터 쭉 이제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진행된 경과를 살펴보면은 이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네. 발전을 시켜서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이제 국산화가 진행이 됐다고 평가가 되는 것이 객관적인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법령 관련된 법령상 이 기술의 원천이 미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원자력 기술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규제가 있는 것이고요. 2009년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을 할 때도 그래서 그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그래서 그때는 웨스팅하우스가 신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승인을 받아서 네.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상임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네. 자료를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산업부가 명확하게 자료를 내놓질 않아요. 뭐 아유. 한전 것이다, 한전의 일이다, 그리고 당시에 참여한 사기업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데 언론에 이제 흘러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은 뭐 대략 한 10% 정도 네. 기자재 공급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는 형식으로 거기에 네.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주면서 예. 이제 무마를 하였던 것이죠 당시에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냐와 네네. 관련해서는 사실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 현재까지 미국 에너지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한수원이 네. 수출 신고를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반려를 했거든요.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신청할 수 없어. 그럼 결국은 웨스팅하우스가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아직까지 뭐 신청해주지 않고 그렇구나. 당연히 여기는 지금 또 체코 반독점 그 규제 당국에다가 예. 그 우리 기술을 얘네가 가져가서 지금 수출한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서요? 네, 예. 웨스팅하우스가 되게 복잡해졌네요. 그래서 법적 분쟁이 지금 이제 예고된 아. 네, 그런 상황이고 예. 사실 외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체코 방문 기간에 이 반독점 규제 당국이 웨스팅하우스도 제소하고 프랑스 기업도 제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이다. 프랑스 기업도 웨스팅하우스 말고 프랑스 기업도 우리를 상대로 제소를 했다는 같이 건가요? 이제 입찰에 참여했었으니까 예. 네, 그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입찰에 참여한 네, 기업이 외신에 따르면. 예.
그래서 뭐 그 신고를 들여다볼 계획이다라는 네. 거를 입장을 밝혔다는 아하. 뉴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이건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미국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거든요. 예, 미국과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렇죠. 이 네.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데 역대급의 뭐 미국과의 대미 관계가 이렇게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제 기업이 그런 그 상황에 태도를 놓여 있는. 취하고 예, 있고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그 산업부 장관이 8월달에 방미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돌아오셨을 때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네. 가서 뭘 했냐, 예,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냐, 예. 미국에게 조금 더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 우리 기업들도 그 기간 동안 기술 개발에 투자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변해줘라. 네. 그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입장을 굉장히 모호하게 표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거 보면 산업부 장관이 방미했지만 그닥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최종 계약이 내년 3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성급하게 대통령이 땡겨서 꼭 이번에 체코에 가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 계약 자체만 본다면 네. 저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꼭 가야만 예, 했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그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선 협상자의 지위를 이미 획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우선 협상자의 지위에서 최대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 또 세부적인 것까지 협상하실 그렇죠. 지위는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예, 예. 예, 나서서 또 감으로써 뭔가 이제 매달리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건 아닐까. 아, 체코에게 야 우리랑 예, 좀 꼭 좀 우리 해줘 이거 이렇게. 정말 신경 쓰고 있으니까 잘해줘. 예. 뭐 앞으로도 계속 해줘야 돼. 네. 이제 그런 거를 워딩을 여기서는 세일즈 외교에서 동맹 원전 동맹의 원전 동맹. 단계로 격상되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예. 당장 지금 이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체코 대통령이 한 워딩 자체도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코 대통령의 그 워딩이 사실은 우리가 원전 동맹 나왔으면 거기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워딩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게 없다. 대통령 입에서 그것도 딱 서가지고 기자회견 할 때 정확한 게 없다. 확실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이러면 셈이어서. 도대체 왜 간 거야?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순방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가야 될 만큼 그런 성과가 있었던 건가에 대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의료 대란 문제도 굉장히 네. 심각하고 명절 직후에 막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더군다나 여사까지 동반해서 네. 이제 체코를 또 간다고 하니까 예. 당연히 이거는 그리고 그 직전에 사실 지지율 조사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안 않았잖아요. 좋았습니다. 예. 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셨는데 네. 또다시 아까 말씀하신 24조 잭팟 이런 단어를 가지고 네. 뭔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출장을 가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 24조의 성과라고 했는데 그 기사는 24조는 다 또 사라졌어요. 대통령 순방 전에는 24조의 성과가 날 거다라는 예고 기사가 많았지만 대통령 체코 갔다 온 다음에는 원전 동맹으로 기사의 기류가 바뀌었고 실제로 체코가 한국의 이 원전 건설할 때 그 자국의 기업 참여율을 60%를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 따지면은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 6조 6천억밖에 안 된다라는 게 야당 계산인 거고.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24조 잭팟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사이의 간극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주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어쨌든 이 계약을 따내면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기업들에게 용역 대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큰 기회가 열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24조라는 숫자를 꺼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바라카 원전 때보다 2기밖에 안 되는데 24조니까 대금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0%는 현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또 뭐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현지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되고 사실 원자력과 관련한 안전 규제가 굉장히 높아지고 세죠. 있거든요. 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사실 프랑스에서 신규 원전을 많이 짓겠다는 계획은 발표했지만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안전 규제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24조라는 거를 우리는 어쨌든 그 숫자를 받아들었고 그 안에 적기에 예산 안에 이 원전을 지어야 될 텐데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게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점이 미리 계약 과정에서 좀 조정이 돼서 저희에게 최대한 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우리가 단단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라카 원전 수출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2009년에 수출했고 지금 이제 정산을 해보고 있는데 과연 이익이었는가? 예. 정말 따져보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정부가 제대로 된 계산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에 제출을 못 하고 네, 있어요. 저희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7월, 8월, 9월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뭐 사기업의 일이라는 걸 운운하고 아직 정산이 뭐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니 뭐 MOU 체결했다 막 성과를 부풀릴 때는 대통령이 가서 막 얘기해 놓고 나중에 국회에서 점검해 보려고 기록이나 자료를 그러니까요. 요구하면 그때는 사기업이라서 자료 줄 수 없다 이러면 이게 다 국민 세금과 연관돼 있는 건데 네, 우리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국민들이 꼼꼼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먼저 그렇게 발표를 할 때는 네. 저는 이런 공적인 통제 하에 우리가 공적인 통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발표하는 순간 사실은 그 국면으로 넘어가니까요. 네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정부는 계속 원전도 그렇고 그 이전 유전 개발 사업도 그렇고 빠르게 뭔가 좋은 소식을 조금 추상적인 워딩으로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면 기다려봐 예. 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참아야지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박지혜 의원님처럼 꼼꼼하게 전문가들이 잘 검토해주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네. 그래서 영일만에서는 석유가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시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레우 박사는 브라질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액트지오는 지금 정상 가동이 되는 회사인가요? 이게 사실 국회 산자위가 네. 열려서 초반부터 다 따져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아서 기자들이 기사조차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정말 먼저 국민께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산자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가 열립니까? 네,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중간에 뭐 작은 회의들은 있지만 근데 회의 때마다 저희가 그래도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 요구가 있어야 우리가 검증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료 요구를 하고 따져 묻고 끈질기게 지금 계속 줄기를 따라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유전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가 굉장히 성급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물리 탐사 자료, 수치 자료만 가지고 여기가 뉴망 구조가 발견이 됐다. 이 상태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경제성 평가도 어렵다는 그렇죠. 것이 이제 업계의 중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물리 탐사로 나온 구조가 예. 실제로 우리 물리 탐사 자료에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확인을 하는 그걸 탐사 시추라고 하는데요. 네. 탐사 시추를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이고 5개 뚫어서 5천억이 든다고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일단 하나 뚫어보고 아 진짜. 아 5개 안 뚫어요? 일단은 하나를 뚫어보고 예. 물론 5개까지 뚫어야 될 것 같지만 그 예. 이후 계획을 다시 논의하겠다. 산자부에서.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 한 개 뚫는데 1,000억 원 정도 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5개를 뚫을 거면은 5,000억 원이니까 네. 예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렇죠. 2,000억 원 이상 정부 재정이 들어가면 예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만 뚫을 거기 때문에 하나만 예타 필요 없다. 일단은 하나만 뚫을 거기 때문에 예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결과를 봐서 2단계 사업은 또 다른 자금을 유치해서 하든 정부 재정을 가지고 하든 할 텐데 그때 예타를 받겠다라고 이제 태세를 전환을 한 상황이어서 네. 일단 저희가 하나 뚫은 결과를 지켜보고 아니 네, 세상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 입에서 5개 뚫어서 영일 만에 석유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도 지지율이 21%로 최저치를 찍었고요. 이번에도 20%로 지지율 최저치를 찍으니 대통령이 또 석유에 이어서 다시 또 원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뭔가 잭팟을 터트려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네. 이런 방식의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희 대통령님이 뭐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한탕주의에 조금 빠져 계신 게 아닌가. 어려운 일들을 그 자체로 들여다보고 돌파하셔야 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특히 제 입장에서는 뭐 석유 개발이나 뭐 신규 원전 수주나 이런 거를 자꾸 꺼내시니까 좀 난감하다. 예.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사업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맞냐? 그게 또 국민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 네. 좀 국민을 조금 너무 업신여기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국민을 너무 업신여기는 대통령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잖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댓글창에는 하여간 제가 다 옮길 수 없을 정도의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5일 내일 모레인데요. 수요일 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 주재로 대왕고래 전략 개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6월에 하고 석 달 만에 회의를 하는 건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무슨 회의를 하면 회의 자료나 회의록 요구하면은 네.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이번에 회의하는 건 저희도 그래서 그 다음에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1차 그 시추 탐사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어디를 뚫을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못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실질적인 논의를 하게 되기를 네. 네,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체코 언론 보도 때문인데요. 이 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체코의 상당한 유력 일간지라고 4대 일간지라고 하는데 예, 블레스크라는 언론에서 대통령 곁에 혹시 사기꾼이 앉아 있는 그러니까요. 것은 아니냐라는 네. 제목으로 썼다가 밤사이에 제목이 바뀌었어요. 흠결 많은. 사기꾼에서 흠결 많은 이렇게 바꿨는데 뭐 한국 정부에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한국 정부에서 세게 비판을 하고 고쳐줘라, 바꿔줘라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사기꾼은 좀 그러니 흠결 많은 정도로 우리가 교체를 하겠다 해서 기사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목 중에 이 기사 내용은 많이 바꾼 것 같진 않아요. 탈세 의혹, 학력 위조 내용은 다 사실이니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저는 처음에 네. 그 기사를 제가 현지 링크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기사가 체코 언론에 나왔다. 네. 라디오에 그런 예,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설마 사기꾼이라고 했을까?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원문을 제가 찾아보셨-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정말 사기꾼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 사기꾼이 있는가 예. 이런 식으로. 예. 아 그래서
이거는 크게 좀 처음에 저는 굉장히 부끄럽죠. 사실 우리나라 예. 대통령 영부인인데 그렇죠. 그런 표현을 체코 언론이 썼으니까 네. 저는 국격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라는 네. 생각이 하나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우리 정부가 정말 외교적으로 무능하구나. 이 체코로 가신 시점을 돌이켜 보면은 저희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맞습니다. 네, 예. 그 다음이잖아요. 예. 바로 직후에 그렇게 체코를 가시면 예. 여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특검법이 발의될 정도로 여러 가지 실책을 저지른 분인데 네. 그런 그 실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언론들이 주목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이제 여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그렇게 같이, 사실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될 이유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나가셨고, 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비판적인 기사가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정무적 판단 없이 외교적인 스케줄을 잡았다는 것이 저는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너무 무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실망스럽고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부끄러움은 전부 국민들의 몫인 거냐.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 2016년, 2017년 촛불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 엄청나게 커졌고, 유럽에서조차 독일 언론도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한 대한민국 가야 된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는데, 이게 다시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로 다시 또 온 국민이 또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됐으니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게 카자흐 방문 때도 그 카자흐 언론도 썼어요. 아자티크 루이라는 매체에서 김건희 여사의 성형 문제 썼죠. 논문 표절 썼죠. 리투아니아 방문했을 때는 명품 쇼핑했던 거 50미니츠인가요? 라는 매체에서 또 막 그 사진 다 보도했었죠. 이게 나갈 때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요새같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다 연결된 그런 맞습니다. 시대에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해외 언론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 저는 이 점을 깊이 새기셔서 네. 이번에 저희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돌아오시자마자 또 뭐 재의요구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기회에 다 정리하시고 우리가 민생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대통령과 여당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기후 변호사로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전부 원전,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뭐 석유, 가스, 뭐 원전, 뭐 이렇게 약간 퇴행적인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기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딱 그 단어처럼 저도 지금 이런 국면 전환용 카드로 특히 원전 수출, 또 석유전, 가스전 개발 이런 이슈를 집어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우리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인 과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거 저 22대 국회에서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 건지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검증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원전 문제도 지금은 다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익이 될 것이냐를 따지고 있지만 사실 유럽에서 원전이 탄소 중립이란 목표를 고려할 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형태의 원전들만 과도기적으로 인정한다는 게 유럽연합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체코에서도 지금 EU 텍소노미에 따라서 EU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핵폐기물 처리장을 체코 정부가 확보해야 되고 네. 사고 저항성 연료라는 걸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기준을 맞춰야지
지금 우리나라에 준다는 24조 원을 그 체코 정부가 조달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향후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생각할 때 전 세계적인 정책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미리 대응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제 오늘 의원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덥더니 오늘 아침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고 뭐 추워서 히터를 틀었다고 이런 분들도 히터를 계시더라고요. 김현정에 오늘 출근하면서 히터 틀었다고. 예, 저는 아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걸로. 열불이 나서.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댓글창에 우리 박지혜 의원님 자주 모셔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신데요. 저희 시사 모범생들, 예, 저희 편의점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의원님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불러주십시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